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도서관에서 배수영입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는 말이 있죠.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나섰다가 불편을 겪으셨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발에 꼭 맞는 맞춤형 신발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을지로에서 4대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고 계시는 송림수제와 임명용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로 3가에서 지금 4대째 수자하고 있는 임명영이랍니다. 예, 4대째면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예. 송림수자가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36년도부터 했으니까는 지금 84, 5년 됐네요. 예. 그 공장이 혹시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공장은 지금 한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지금 36년도부터 시작한 자리에 네네. 거기 을지로 3가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수제화라고 하면 우리가 성수동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4대째시니까 할아버님 때부터 아마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할아버님이 시작을 을지로에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는 지금 그 자리가 제일 큰 도로였었고 사실은. 네네. 그리고 거기가 좀 번화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그 자리에 사다 보니까는 뭐 지금까지 뭐 계속 한 거죠. 네네. 아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막 그 김두한 같은 분들도 거기가 이제 옛날 도로명으로 하면 네네. 황금장로라고 그래요. 아, 네.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외정시대 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유정시대 때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수표교. 네.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명동.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 아, 길이, 네네. 큰 길이었죠, 네네. 거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큰 길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목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시작하신 거지. 예. 지금 직원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지금은 6명이요. 네. 그 직원분들이 이게 수제화다 보니까 아마 공동 작업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하고의 유대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가족 같죠, 뭐. 지금 뭐, 우리 집 진짜 기술자 중에 막둥이가 지금 50대 중반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3, 40년을 같이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네. 실질적으로 가족과 있는 시간보다 직원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게 수작업이고 많은 분들의 그 공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거 한 켤레를 만드시는데 드시는 시간이 좀 기실 것 같거든요. 한 켤레를 완성하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냥 시간으로 한다고만 일주일 정도. 예. 한 켤레 예, 만드시는 한 켤레 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네. 잡아야죠. 예. 보통 수제화하면 우리가 구두를 떠올리기 쉬운데 송림수제화는 등산화로 특화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화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등산을 먼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36년도 그 당시는 우리 그때 뭐 누가 등산하겠어요? 그때 양화를 먼저 시작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교 동란 끝나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산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당시 이제 등산화만 해도 그때 이제 근수 물품들 있잖아요. 워커나 그것만 싣고 다녀도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신 분들, 그 당시 만석군이라고 그러지. 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신발 좀 만들어 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한 게 그때 만든 등산화가 아직도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요. 네. 그게 아마 등산의 시발점이라고 봐야죠. 그게 이제 시대상으로 보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네.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등산화 말고도 사격화나 장애인 특수화 같은 거를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신발을 하시던데 그 신발마다 다른 공정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일단 신발 만드는 공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겠지만 거의 뭐 한 90% 정도는 똑같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재질. 네. 이제 그 소재나 아니면 뭐 어느 지형에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느 신발은 어떤 소재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또. 그러면 남극에서 신는 신발이랑 북극에서 신는 신발이 다를까요? 남극 북극은 거의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추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고산 등산을 할 때 등반할 때 뭐 에베레스트나 네. 그런 데 갈 땐 또 재질이 또 틀려져요. 의외로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남극이나 이렇게 북극 이런 데 뭐 백색 이런 데 갈 때는 이 신발이 혹겹에 지금 만들어주면은 근데 이제 에베레스트 가는 신발은 보온이 잘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남극 이런 데 갈 때는 땀이 잘 나가야 돼요. 통풍이 잘 예, 되는. 그러니까는 네. 그 신발 안에다가 남극 같은 경우에는 신발 안에다가 뭐 양말 특수 양말을 몇 개 더 신어갖고 로테이션으로 갈아 신고 이렇게 이제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3중하라고 그러는데 보온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거기는 또 반대로 네. 춥기는 남극이 더 추워요, 사실은. 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신발을 또 따로 제작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십니까? 그냥 그 봉사자 뭐 자원 한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이제 몸으로 때우다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이제 봉사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힘에 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댕기면서 이제 어떤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해갖고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있었죠. 예. 거의 재능 기부시네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잘 만드시는 예. 신발을 예.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들으니까 대표님은 사람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략 아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아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발이 안 좋으면요 사람들이 네. 발을 움츠려요. 뭐 발이 아프면 움츠리고 댕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신체적 발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관절들이 안 좋아지겠죠. 예. 근데 이제 발 형태가 조금 변화가 오면 이렇게 신었을 때 신발을 봐도 네. 뭐 일반인들은 뭐 그걸 잘 못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보이거든요 이게. 그럼 뭐 특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평발이 심할 경우에 네. 관절이 많이 망가진다고 그래요. 그럼 그 평발이 하는 평발 아치가 무너졌을 때 그게 이제 뭐 의사분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자동차로 뭐 쇼밥이다. 그게 무너지면 이제 뼈가 탁탁 맞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 완화가 안 돼서 그럼 뭐 심한 사람들은 목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들 보면은 그 사람들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이 틀어져 있어요. 걸음들은 틀려지고. 네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도 굉장히 관찰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고만도 아시는 거 보면은 신발을 오래 신기 위해서는 보관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래 신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일단 가죽 제품들은 보면은 물하고 열하고 상극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부분들 보면 이제 뭐 젖었을 때 관리들을 잘 못해요. 네. 그냥 젖은 신발을 그냥 신발장에 놓고 나면 그럼 그게 바짝 말려요, 가죽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늘에서 통풍되는 그늘에 잘 말린 다음에 뭐 요새 뭐 저 왁스들도 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왁스 한번 칠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뭐 요새 기구들이 많아요. 또 신발 보관하는 네. 그런 걸 하나 껴놔도 좋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신발이 오래 가겠죠, 수명이. 네. 예. 오랫동안 한 곳에서 운영을 하셨으니까 단골 손님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많죠.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시면 네. 하도 많아서. 예. 최근에 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하소연을 이제 와서 신발을 맞췄는데요. 네. 어느 순간에 이제 손님들의 전화가 오는데 뭐 방송을 듣고 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근래 방송한 게 없었거든요. 네. 대표님 근데 거의 이제 방송인이십니다. 예, 그러더니 이제 뭐 방송이에요? 네. 거기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몇 달 전에 맞춰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발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신 분인데 자기가 신고 나서부터는 생활도 편해졌고 일도 편해졌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편지를 써서 방송에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어봐도 이거 완전 광고야. 근데 지금 그거를 오해하셨나? 네, 오해 많이 받았대요. 그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저도 오해를 받았고. 네네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걸 하면서도 이거는 뭐 남들이 들으면 완전히 광고고. 근데 그쪽에서 뭐 판단을 너무, 했겠죠. 네, 너무 편안하니까 네, 보내시는 판단해서 이제 텐데. 네. 틀어줬겠죠. 그분이 제일 재밌던 분이에요. 그만큼 대표님 수재화가 편안하다는 얘기겠죠. 네. 시대를 앞서가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새로 시작하게 되신 서비스이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저희가 90년도 초반, 그러니까 80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 당시. 그랬다가 이제 90년도, 이게 90년도 후반까지는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조금,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걷었다가, 네. 최근에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못 오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네. 어떤 뭐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했죠. 정말 고객 중심 경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등산화가 무거워서 잘 신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 등산화는 이렇게 무거운 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게를 따지면 네.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등산화들이 이제 요새들 경량화로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무게를 따져봤을 때는, 뭐, 무겁다는 신발하고 가볍다는 신발하고 무게를 따져볼 때 한 100g에서 150g 정도. 네. 근데 그 무게를 느낀다는 거는 신발하고 발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내 발에 쫙 붙어서 잘 맞으면 네. 신발 무게를 절대 못 느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등산화가 아주 무거운 거는 뭐 1kg짜리도 있고, 한 짝에 뭐 키로 500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 발에 쫙 붙어서 맞으면 발은 무게감을 잘 못 느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약간 무게가 나가야지 등산하기도 좀 편안하고, 그랬었죠. 무거운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좋은 등산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가시는 편이신가요? 지금은 잘 못 가는데. 그래도 예전에 뭐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는 참, 그럼 남들이 얘기하는 산다람쥐라고 엄청 많이 댕겼어요. 전국 산 다 늘리고 댕겼는데, 네. 이제 애들도 크고 뭐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 두 번 빠지다 보니까는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은 산에는 가요. 이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신고 또 올라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가끔 가죠. 자주는 못 가도. 그래도 그렇게 직접 신어보시고 만드시고 하니까 그게 확실히 신발에 잘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잘 맞는 신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신발을 고르러 가보면 이 신발이 나한테 맞는 신발인가? 그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맞는 신발 어떤 신발일까요? 일단은 편안하고 제일 나한테 잘 맞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내 발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자기 발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감각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신발 찾을 때는 딱 신었을 때 진짜 기분 좋게 맞는 신발이 있어요. 그 신발 피하세요. 그 신발이 맞는 신발이 이럴 줄 아셨어요? 딱 신어봤을 때 네네. 살짝 이렇게 진짜 편하게 맞는다, 좋다. 그거보다는 살짝 큰 느낌, 느낌상으로 큰 느낌. 그게 나중에 신고 나가도 괜찮아요. 발은 자꾸 붙잖아요, 걸어다니면. 근데 딱 이렇게 매장에서 딱 신어봤을 때, 기분 좋아 그러잖아요. 신고 나가면 아무래도 좀 부담 받을 거예요. 꼭 신발 살 때 조금 큰 느낌이면 느낌상이에요. 신발이 크다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수제화는 한 번 맞추면 깔짱을 가는 거 빼고는 평생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S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송림 수제화는 무한대로 AS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실 때는 조금 손해가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아요. 고맙죠, 그분들이. 더 오래 신어주시고 또 AS를 받으러 오셨고 계속 신어주시고 또 그분들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사실은. 선전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만큼 튼튼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발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른 케이스가 돼서 또 이제 공부가 되시는. 그렇죠. 네. 그는 제가 이렇게 신발을 만들면서도 보면 제가 뭐 애당초부터 신발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술자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어떤 노하우도 제가 맨 처음부터 타고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고객들이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불편하니까 와서 나를 이제 계속 어떻게 해보자. 그러다가 이렇게 신발을 계속 만들어 보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나한테 스승이에요, 사실은. 나도 안 해본 신발을 그분 때문에 해보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고객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느껴요, 제가 항상. 제가 더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런 경영 철학이 있으셔서 아마 송림수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객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드님이 이제 또 대를 이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대손손 아주 오래도록 네, 가업으로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임명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제약 페이지를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